당신은 지금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백만장자로 가는 부의 설계는 이렇게 강렬한 질문으로 시작해. 브리짓 힐튼과 조 허프는 이 문장을 통해 우리를 단숨에 끌어당겨. 그들은 말해. 돈은 중요하지만 진짜 부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야. 이 말 마음에 와닿지 않아? 이 책은 단순히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간, 자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하는 방법을 따뜻하게 이야기해. 마치 오랜 친구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삶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야. 자, 이 책의 매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책의 줄거리 꿈과 현실을 잇는 여정. 백만장자로 가는 부의 설계는 브리짓 힐튼과 조 허프 두 저자의 서로 다른 경험과 통찰이 어우러진 책이야. 이 책은 돈을 중심으로 한 재테크 가이드가 아니라 시간, 관계, 개인적 가치를 중심으로 삶을 설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거리를 통해 이 책이 어떻게 독자를 사로잡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풀어볼게. 브리짓의 이야기 감성으로 찾는 부. 책의 초반, 브리짓은 자신의 20대 초반 이야기를 들려줘. 그녀는 뉴욕의 화려한 삶을 꿈꾸며 대기업에 입사했어.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서류 작업과 끝없는 야근 속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이 깨달음은 그녀가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게 만든 계기가 됐어. 브리짓은 여행을 통해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어. 예를 들어, 그녀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만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해. 그 여성은 적은 돈으로도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사는 삶을 선택했는데 브리짓은 그 모습에서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지. 그녀는 이렇게 말해. 돈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 진짜 부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야. 브리짓의 이야기는 감성적으로 다가와 독자들에게 내 삶의 우선순위는 뭘까? 라는 질문을 던져. 브리짓은 이후 자신의 열정을 좇아 소셜미디어와 컨텐츠 제작에 뛰어들어. 그녀는 작은 블로그를 시작으로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갔지. 예를 들어 그녀가 처음 올린 여행 에세이는 단 몇 명에게만 읽혔지만 꾸준히 글을 쓰며 팔로워를 늘려갔어. 결국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고 강연자로 활동하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됐지. 이 과정에서 그녀는 돈을 벌었지만 그보다 더 큰 보상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얻은 자유와 만족감이었어. 조의 이야기 실용적으로 싸는 부. 반면 조 허프는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독자를 이끌어. 그는 20대에 부동산 투자와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룬 인물이야. 그는 이렇게 말해. 돈은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 도구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야. 조는 자신의 첫 부동산 투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어떻게 적은 자본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보여줘. 예를 들어 그는 낡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임대 수익을 얻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해. 그는 초기 자본 500만 원으로 시작해 2년 만에 월 100만 원의 안정적인 임대 소득을 만들어냈어. 이 과정에서 그는 시장조사 협상 기술, 그리고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조는 실패담도 솔직히 공유해. 그의 첫 투자 중 하나는 잘못된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해 손실을 봤던 경험이야. 하지만 그는 이 실패를 분석하며 더 나은 전략을 세웠지. 예를 들어 그는 지역 경제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고 임대 수요가 높은 곳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어. 이런 구체적인 사례는 독자들에게 나도 시작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심어줘. 실제 사례와 액션 플랜. 책은 브리짓과 조의 이야기가 교차하며 진행되며 중간중간 실제 독자들의 사례가 등장해. 예를 들어 30대 중반의 싱글맘 제니는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소규모 베이커리 사업을 시작했어. 그녀는 큰 돈을 벌진 않았지만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행복을 찾았지. 제니는 이렇게 말했어. 이 책 덕분에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고민하게 됐어요. 작은 빵집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웃는 시간이 내겐 진짜 부예요. 이런 사례들은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영감을 줘. 책의 후반부는 더욱 실용적이야. 저자들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해. 예를 들어 시간을 돈처럼 관리하라는 챕터에서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설계할지, 어떤 활동에 우선순위를 둘지 워크시트를 제공해. 브리짓은 매일 아침 30분을 명상과 목표 점검에 투자하는 자신의 루틴을 공유하며 독자들에게도 비슷한 습관을 제안해.
또한 수익 다각화 챕터에서는 부동산, 주식, 사이드 허슬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비교하며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단계를 제시하지. 예를 들어 존은 매달 소득의 10%를 ETF에 투자하라는 간단한 전략을 소개하며 이를 위해 어떤 ETF를 선택하고 어떻게 시작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코치가 옆에서 하나씩 가르쳐주는 듯한 느낌이야. 핵심 주요 메시지 부의 재정의와 실천. 이 책의 핵심은 부를 단순히 돈의 크기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야. 브리짓과 존은 부를 이렇게 정의해. 부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기회야.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책에서 강조하는 주요 메시지를 더 깊이 탐구해 볼게. 1.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어. 저자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라고 조언해. 브리짓은 자신의 루틴을 예로 들어 설명해. 그녀는 매일 아침 30분을 명상과 일기 쓰기에 할애하며 그날의 목표와 자신의 가치를 점검한다고 해. 이 작은 습관이 그녀의 삶을 더 명확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지. 예를 들어 그녀는 명상을 통해 오늘 내가 꼭 해야 할 한 가지는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선순위를 정해. 이 방법은 독자들에게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이야. 2. 가치를 중심으로 삶을 설계하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행복은 멀어져. 존은 자신의 부동산 사업을 예로 들며 단순히 수익을 내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했다고 말해. 예를 들어 그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공간을 리모델링해 임대료를 낮춘 사례를 공유해. 이 프로젝트는 수익은 적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며 그에게 큰 만족감을 줬어. 브리짓 역시 자신의 컨텐츠 제작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해. 3.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다. 저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해. 브리짓은 자신의 첫 사업이 망했을 때의 이야기를 솔직히 공유해. 그녀는 작은 의류 브랜드를 시작했지만 마케팅 전략이 부족해 1년 만에 문을 닫았어. 하지만 이 경험은 그녀에게 시장 조사와 고객 이해의 중요성을 가르쳐줬지. 조 역시 초기 부동산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본 이야기를 들려줘. 그는 잘못된 지역의 건물을 매입해 2년간 임차인을 찾지 못했지만 이 실패를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깨달았어. 이런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실패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길로 가는 디딤돌이라는 메시지를 전해. 4.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백만장자가 되는 길은 거창한 한 방이 아니라 꾸준한 작은 실천에서 시작돼. 예를 들어 매달 소득의 10%를 저축하거나 주말에 사이드 허슬을 시작하는 것처럼 작은 습관이 쌓여 큰 결과를 낳아. 존은 자신의 첫 사이드 허슬로 시작한 전자상거래 사업을 예로 들어. 그는 하루 1시간씩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며 월 50만 원을 벌기 시작했어. 이 소소한 수익이 쌓여 그는 결국 풀타임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었지. 브리짓은 독자들에게 하루 10분이라도 당신의 꿈을 위해 투자해봐라고 조언하며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강조해. 5. 네트워크와 관계의 힘. 이 책은 관계의 중요성도 놓치지 않아. 브리짓은 자신의 성공이 멘토와 동료들의 지원 덕분이었다고 말해. 예를 들어 그녀는 여행 중 만난 한 작가에게 글쓰기 팁을 얻으며 자신의 블로그를 키울 수 있었어. 조 역시 부동산 네트워크 모임에서 만난 투자자들과의 협업이 성공의 열쇠였다고 강조해. 그는 당신의 네트워크가 당신의 네스워스넷워스를 만든다는 말을 자주 인용하며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를 쌓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시사점 나만의 부를 설계하는 법. 이 책을 읽으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뭘까? 첫째, 부는 각자에게 다르게 정의된다는 거야. 누군가에게 부는 은행 계좌의 숫자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자유일 수 있어. 이 책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뭘까? 이 질문에 답하며 우리는 자신만의 부를 설계할 수 있어. 둘째, 이 책은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재테크 책들이 종종 복잡한 용어나 거창한 이론으로 가득하다면 이 책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단계를 제시해. 예를 들어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매달 50만 원을 ETF에 투자해보자는 조언을 실천할 수 있지. 조는 ETF 선택 기준으로 낮은 수수료와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펀드를 추천하며 구체적인 상품명까지 예로 들어 설명해. 이런 가이드는 초보자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줘. 셋째, 감성과 이성의 균형이 이 책의 큰 장점이야. 브리짓의 따뜻한 이야기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조의 논리적인 접근법은 실행력을 키워줘. 예를 들어 브리짓은 자신의 여행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감성적으로 풀어내며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조는 투자 수익률 계산법이나 리스크 관리 전략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실천 가능한 길을 제시해. 이 조화로운 접근이 독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균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 예를 들어 브리짓은 돈을 벌기 위해 건강과 가족을 희생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워라벨 워크 마이너스 라이프 밸런스의 중요성을 강조해. 이런 메시지는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줘. 독자들의 반응, 영감과 실천의 힘.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어떤 점을 느꼈을까? 온라인 서점과 독서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를 살펴보면 이 책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뜨거워.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이 단순한 재테크 책을 넘어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말해. 20대 후반의 직장인 어신은 이렇게 리뷰했어.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하게 됐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지금은 주말에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소소하지만 행복해요. 어시 이야기는 이 책이 젊은 세대에게 꿈과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줘. 그녀는 브리짓의 여행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도 작은 도전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고 해. 40대 자영업자 B씨는 실용적인 면을 높이 평가했어. 부동산 투자나 사이드 허슬에 대한 조언이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책에서 소개한 소득 다각화 방법을 따라 저도 작은 임대 사업을 시작해봤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아요. B씨 조의 부동산 투자 사례를 참고해 지역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저렴한 상가를 매입해 임대 수익을 얻기 시작했어. 그는 이 책이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줬지. 30대 프리랜서 C씨는 감성적인 메시지에 끌렸다고 해. 브리짓의 이야기가 특히 와닿았어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진짜 부라는 말이 마음을 울렸죠. 이 책을 읽고 저는 프리랜서 일을 줄이고 가족 여행을 계획했어요. C씨 경험은 이 책이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걸 보여줘.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야. 일부 독자들은 너무 이상적이다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언이 있다고 느꼈어. 예를 들어 초기 자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투자나 사이드 허슬 시작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한 독자는 책에서 말하는 투자는 자본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냐며 아쉬움을 표했지.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책에서 자신에게 맞는 실천 포인트를 찾았다고 말해. 특히 시간 관리나 작은 습관 형성 같은 조언은 자본과 상관없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호응이 높았어. 마무리, 너의 생각은 어때? 백만장자로 가는 부의 설계는 돈을 넘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야. 브리짓과 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 너만의 부를 찾아봐. 그건 꼭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 이 책을 읽으며 나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돌아보게 됐어. 시간, 관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지. 특히 브리짓의 따뜻한 이야기는 마음을 움직이고 조의 실용적인 조언은 실행의 용기를 줘. 너는 이 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혹시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 아니면 이 책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어떤 부분이 궁금해?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